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쩝니까? 먼저 방송 시작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 같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있는 기득권 보수 저쪽 사람들, 이제는 우리 쌍권총 찾지 않습니까? 쌍적과 싸워야 되는, 제가 강조했던 사회주의 좌파 권력과 싸워야 되고 기득권 우파도 싸워야 되는, 우리는 쌍적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준석이가 말하는 이 단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조금 귀찮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겠습니다. 같이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일단 페북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유경준 의원님과 꾸준히 논의하는 코인 과세, 유예 관련 영상입니다. 비트코인 때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 코인을 세금으로 따질 때는 나누는 게 정권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 지불성이냐, 스테이블이냐, NFT 등 업비트나 비스에서 어머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우리 준석 씨가 이렇게 긁고 넘어지는 것 보면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빗썸에서 거래된다고 다 동일한 유형의 비트코인, 유형의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나열된 단어들이 특색이 있고 다 다르다 이겁니다. 차이가 많다. 어떻게 이걸 하나를 묶어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현물이 다르고 ELW 다르고 아이고 골 아파라. ETF 다릅니다. ELW, ETF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준석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석이가 요런 비디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거 공부하고 갑시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 세상 들어갑니다. 잠깐 여기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현 정부의 코인 과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상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스포츠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축구 경기 규칙을 적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심판이 새로운 경기에 대해 공부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규칙에 대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경기에 맞지 않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경기는 엉망으로 끝나고 관중은 경기를 외면하고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장 내년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인을 화폐로 할지 자산으로 할지 정의도 못 내린 상황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평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일단 과세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불분명한 정책이 가져올 현장의 혼란이 뻔히 보이는데요. 실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한 장면을 살펴볼까요? 내년부터 가상자산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 정보, 외부 입금 시 취득 원가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투자자, 거래소는 물론 국제 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당장 과세한다고만 말하면 끝입니까? 코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암호화폐는 종류가 다양해서 무리한 과세는 지양해야 하며 세밀한 실태 파악 후 규제를 해야 합니다라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방향이 깜깜이 과세인 이유는 첫 번째는 가상자산 분류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지만 코인의 정의도 다르고 나라별 법적 지위도 다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과세 시스템의 미완비입니다.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인 과세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취득가액 평가 기준도 불명확합니다. 세 번째는 과세 형평성 논란입니다. 주식 투자나 금융 투자에 비하여 다양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도 정비 없이 무작정 세금부터 걷겠다고 하니 모두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인 과세와 관련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거나 국민을 탈세자로 안 만들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과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국힘 클래스였습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 더 골아프네요. 따로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권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 지불성이냐, 스테이블이냐, 그 다음에 ELW, 아유 골아픕니다. 여러분 우파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마냥 우리만을 위해서 춤추어 줄지 의문입니다. 시장경제 1등 주자, 자유시장경제 1등 주자 홍준표와 함께하고 있는 JP레코더입니다. JP레코더 화면 아래에서 JP레코더와 홍준표를 응원하는 우리 채널에 후원방법 하나 있습니다. 후원금 계좌도 아니고요. 슈퍼챗도 아닙니다. 국민 홈쇼핑, 국민 쇼핑몰 쿠팡에서 제가 제안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만 쿠팡에 입장하시면 JP레코더를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좌파는 노무현 정신을 말한다. 실체도 없는 감성 노무현 정신.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낼 정신은 노무현 정신보다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박정희의 개발 정신과 홍준표의 자유시장경제 G7 정신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홍준표 정신을 만들어야 한다. 실체가 있고 삶이 나아지며 노력의 결과로 부국을 만드는 홍준표 정신을 개성해야 한다.